N번방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벌린 일명 박사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박사의 이름은 조주빈으로 25살의 청년입니다. 조주빈은 2014년 인하공업전문대학 정보통신과에 입학해 대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학보사에 기자활동을 했고 제43기 편집국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교내 독후감 및 UCC 경지대회에서 개조심이라는 책을 읽고 1등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적은 3학기 평균이 4.0이 넘을 정도로 성적도 우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 동창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평소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였으며 나중에 큰 사고를 칠 것 같기도 하였다고 지인들이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대학 졸업 후에 조주빈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국내 텔레그램들 이용자 사이에서 N번방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 N번방이 무엇이냐면 일탈계 운영방으로 이용자들끼리 자신들끼리 나체나 자유 영상 등을 올린 뒤 그 반응을 서로 즐기는 텔레그램 방이었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중고등학생들로 처음 일탈방에서 자기들끼리 즐기는 경우였습니다. 이 N번방은 각갓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개설하였는데 각갓은 유저들에게 해킹 링크를 보내 개인의 신상을 나눠낸 뒤 일탈 행위한 거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 가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경찰을 사칭해서 조사 중이오니 협조해달라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들을 이용하여 여성들에게 카메라 앞에서 엮기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였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일탈 영상을 무차별 살포하여 피해자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2019년 2월 각갓이 아침맨에게 N번방의 권한을 넘기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N번방을 모방한 단톡방들이 우주 생겨가 났습니다. 이때 조수빈도 박사라는 닉네임으로 박사방을 열고 자체 제작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의 여성들은 몸에 박사, 노예라는 칼 등으로 글씨를 새긴 채 노예의 의미로 새끼손가락을 드는 시그니처를 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조주빈은 처음에 그 전 각갓에 의해서 협박받던 여성들을 범죄에 이용하였고 트위터 등에 여성 고행 알바 모집 공고를 내고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조수빈의 인스타 계정은 5천여 개의 팔로잉이 맺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여성이었습니다. 스폰옥은 모델 알바라는 말에 연락 온 여성들에게 계약서를 써야 하니 주민등록증 사진과 계좌번호 등을 넘겨받아 개인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지시를 한 후 영상을 찍고 돈을 제공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점차 수위를 높여가면서 영상을 찍게 하였습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은 사진이 저장되지 않는다고 속여 나체 사진 및 야한 영상을 받아냈고 이러한 사진들과 영상을 이용하여 가족과 친구에게 알리겠다,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더 야한 행위를 촬영해서 보낼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시켜서 집에 찾아가도록 하고 협박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박사방은 이런 협박을 통해서 얻은 영상들을 이용하여 입장료 25만원의 하드방, 60만원의 고액 후연자방, 150만원의 최상위 등급방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입장료에 따라 최상위 방은 회원에게 협박 등을 통해 노예로 만든 여성을 강간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결제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만으로 처리하였고 피해자들을 레이싱 모델, 가수, 연예인 지망생 등으로 둔갑시키고 사연을 만들어 홍보하였습니다. N번방에 가입한 남성들은 가학적 행위에 열광하였고 피해자는 73명이고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용자가 늘면서 조주빈은 여러 명을 관리자로 거느리면서 피해자의 신상 파악 및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강간하면서 촬영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조주빈이 거느린 직원 중에는 구청의 사회복무요원이 있어서 행정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불법 탈취하여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주빈은 호인망이 접혀오자 박사방에 유서를 올려 이만 살겠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다 라고 하면서 자살을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서를 김윤기라는 이름으로 거짓 작성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페인팅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결국 3월 16일 조주빈 일당 14명이 체포되고 조주빈을 비롯한 주범 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조주빈 자택에서는 현금 1억 3천만 원을 압수하였습니다.
조주빈은 검거된 후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코로나 환자 행세를 하였으나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은 엠번방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청원을 요청하였고 청원 숫자가 230만 명과 16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연예인 하연수, 해리 등 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행위를 비판하였고 신상 정보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으며 더 많은 연예인들로 퍼져나갔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 살인범죄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신상공개를 결정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이런 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정치계에서도 큰 문제로 여기고 관련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된 이유는 인명성 때문에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생각을 관련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엠번방이 인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실상 범죄자들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명성에서 실명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용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엠번방을 참여해 성적 가학행위 및 자극적인 영상을 즐긴 참여자들도 인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여 즐겨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범죄에 가담된 큰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주빈 또한 현실에서는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매우 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여겨지는 엠번방에서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성과 관련해 피해를 받은 여성들이 가해자들에게 협박 등을 당하고 그것에 응하게 되면 대부분 더 큰 피해가 생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이나 정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합니다.